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단면 2차 모멘트 두 번째 평행축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A를 갖는 이러한 도형의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이러한 축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게 되므로, 즉 이러한 그 거리값 y가 달라지게 되므로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축을 어디로 했느냐에 따라서 축을 어디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축이 이러한 도형의 도심을 통과할 때가 관성 모멘트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수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x축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 혹은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다음의 수식으로 정의가 되어진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고, 따라서 이때 이 x축으로부터 미소 면적 dA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하게 되면, 또한 y는 이러한 도심을 지나는 축을 x'이라고 하게 되면, 이 도심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그 거리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x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게 되면 결국 y는 y' 플러스 d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식에서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d를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결국 x축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는 y' 제곱 인테그랄 y' 제곱 dA 플러스 2D의 인테그랄 y' dA 플러스 d제곱 인테그랄 a da가 되게 되고, 즉 이 수식을 전개를 해서 각각의 적분 기호를 표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가 그 이쪽 중간 부분에 그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의 정의가 인테그랄 y da라는 그 정의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그 단면 1차 모멘트의 정의는 또한 이 x 프라임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이 면적 곱하기 이 축으로부터의 그 도심까지의 거리 y바의 그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결국 x 프라임이 그 도심을 지나는 축이기 때문에 그 y바는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게 되어서 이 중간의 값이 소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 도심축을 지나는 관성 모멘트가 최소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적분을 해보면 이쪽 부분은 이 도심축을 지나는 x'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되게 될 것이고, da를 적분을 하면 a가 되게 되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식은 이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이러한 도심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에다가 그 면적과 이 도심축으로부터 이 x축까지의 거리 d의 제곱을 한 것과 같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정리를 평행축 정리라고 하겠습니다. 평행축 정리는 주로 우리가 복합 도형의 그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그 평행축이 두 개가 있을 때, 먼저 1번 축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는 우리가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그 도심축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로 정리를 해보면,
IXC는 이제 도심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이제 1번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빼기 이제 A 곱하기 이제 이 축으로부터 도심축까지의 거리 D1의 제곱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 2번 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X축의 그 도심축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 더하기 이제 D 제곱 D2의 제곱 곱하기 A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IXC가 이제 앞서 우리가 이렇게 산출을 한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또 정리를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공식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도형의 가장 밑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도 이제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차피 도심을 그 구해야 D1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제 I1이 주어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굳이 이 공식은 뭐 암기를 하거나 몰라도 되며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공식은 이제 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극관성 모멘트의 평행축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극관성 모멘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됨을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고, 또한 이제 IP는 이제 이러한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이제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로도 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유는 이제 로 제곱이 결국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게 되므로, 결국 이제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표시를 할 수 있고, 결국 이 부분이 IX고 이 부분이 IY가 되게 되므로 이제 이러한 공식이 이제 성립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공식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먼저 이 O점에 대한 우리가 이 O점에 대한 그 극관성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IX와 IY를 그 구해야 하고, 또한 그 이러한 도형에 대한 그 도심축에 대한 그 IXC와 IYC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IX는 또 이제 평행축 정리를 사용을 하면 이제 IXC 플러스 A의 D1의 제곱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IY도 이제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이제 그 도심축에 대한 그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더하기 이제 A의 이제 D2의 제곱으로 됨을 알 수가 있으며, 따라서 결국 이제 IXC 플러스 IYC가 이제 IPC가 되게 되고, 이제 D1의 제곱 플러스 D2의 제곱은 결국 이 O점으로부터의 거리 D의 제곱과 같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이 O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는 이제 평행축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도심축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에다가 이제 O점으로부터의 그 도심까지의 거리 D의 제곱 곱하기 이제 이 도형의 면적을 곱해주면 곱한 값을 이제 더한 값과 이제 같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극관성 모멘트도 이제 평행축 정리가 이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기해야 하는 관성 모멘트와 극관성 모멘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개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도심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도형들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와 극관성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로 다 주어져 있으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관성 모멘트의 정의에 의해서 뭐 하나하나 유도를 해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물론 하나하나 유도를 해서 암기를 하면 더 암기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그 세 가지 도형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역학 계산을 할 때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므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도형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도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도형이 나오면 이제 테이블을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하는 습관을 이제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IXY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알고 계시는 분도 또 계시겠지만, 이제 그 우리말로는 관성 상승 모멘트라고 하게 되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product of inertia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론 이제 예제를 풀면 나오겠지만,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모멘트의 단위는 이제 그 힘의 단위 곱하기 이제 길이로 우리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우리가 그 정력학에서 다루는 관성 모멘트와 이제 단면 1차, 2차 모멘트 같은 경우는, 즉 이제 이러한 이 공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전부 이제 길이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길이의 그 4제곱의 그 차원의 그 단위로 이제 나타내어지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관성 모멘트와 극관성 모멘트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직사각형의 그 관성 모멘트는 이제 IX는 12분의 BH 3승, 그리고 IY는 이제 반대로 이제 B 세제곱의 H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IP는 이제 극관성 모멘트는 12분의 BH 곱하기 H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형도 이제 우리가 종류가 이러한 그 직각삼각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삼각형, 뭐 정삼각형,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또 이러한 값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 뒤에 부록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그 모멘트에 대한 테이블이 아마 대부분의 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삼각형에 있어서는 이제 IX는 36분의 BH의 세제곱, 그리고 IY는 36분의 HB의 세제곱, 그리고 IP는 이제 36분의 BH의 그 H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제 이러한 그 밑변에 대한 이 BB축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는 이제 12분의 BH 3승으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제 도심을 구하지 않고 이제 이러한 밑변에 대한 어떤 그 관성 모멘트를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만일에 뭐 또 이 축으로부터 또 그 떨어진 거리에 대한 그 평행축 정리라든지 그러한 것을 구할 때 사용을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복합도형을 구할 때는, 복합도형의 이제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도심에 대한 이러한 값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도심에 대한 이러한 관성 모멘트와 이제 극관성 모멘트 값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는
이제 IX와 IY가 이제 동일한 값이 되게 되고, 이제 반지름으로 표현하면 4분의 파이 R 4제곱이고, 이제 우리가 지름으로 그 환산을 하면 이제 64분의 파이 D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IP는 이제 2분의 파이 R 4제곱 또는 이제 32분의, 주로 이제 우리가 지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지름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러한 BB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이제 4분의 5파이 R 4제곱 혹은 이제 64분의 5파이 D의 4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도형에 대한 관성 모멘트와 회전 반경의 평행축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도형은 이제 다음에 이러한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도심을 구할 때라든지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이제 도형에 대한 IX, IY를 그 도심축에 대한 IX, IY를 구하고 이제 그 도심축에 대한 거리 DX, DY만 구하면 이제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산출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파트들에 대해서 구해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제 모두 더해준 값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값도 모두 더해서 적용을 해주면 이제 IX가 되게 될 것이고, IY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도심축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들을 모두 더하고, 또한 그 각각의 이제 파트들에 대한 이 A 곱하기 dx 제곱 그리고 A 곱하기 dy 제곱을 모두 더한 값을 다시 이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이제 그 값이 IY가 되게 되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행축 정리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제 회전 반경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이제 다음에 이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먼저 이제 그 도심축에 대한 그 이러한 IX, IY 그리고 극관성 모멘트에 대한 IZ 값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이러한 회전 반경 값을 이제 구하면 이제 이 K바의 제곱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D는 이제 각각의 그 도심축으로부터 이제 임의의 축까지의 이제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런 관성 모멘트나 극관성 모멘트와 다른 점은 이제 면적을 이제 곱해주지 않는다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성 모멘트에 대한 평행축 정리에서 이제 이 공식에 대해서 IX 자리에는 이 값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도심축에 대한 그 IXC에는 이제 그 이러한 그 도심축에 대한 회전 반경에 대한 공식을 대입을 하면 이제 그 공식에 의해서 이제 A가 소거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공식이 그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형 단면에 있어서 이제 이 B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심축에 대한 그 극관성 모멘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우리가 공식을 암기를 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2분의 파이 r 4제곱으로 그 암기를 해도 되고, 혹은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그 적분을 해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DA를 이제 2파이 로의 그 D로로 우리가 그 산출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주면 결국 2파이 로 세제곱 D로가 되게 될 것이고, 적분 구간은 이제 0부터 이제 이 반지름
반지름 값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적분을 해보면 이 값이 나오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평행축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B점에 대한 그 극관성 모멘트는 도심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 더하기 A 플러스 D 제곱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D 제곱을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이제 이 X축으로부터 이러한 그 수직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극관성 모멘트는 이제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결국 B점까지의 거리 D는 이제 반지름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면 이제 2분의 파이 r 4제곱 플러스 파이 r 제곱, 이제 이 부분은 면적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d가 이제 b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값이기 때문에 r 제곱이 되게 되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분의 3 파이 r 4제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컴포지트 에어리어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 이제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그 복합 도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도심에 대한 값을, 좌표를 먼저 구해야 하고,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제 도심의 위치를 이제 이 아랫부분에서부터 이제 46mm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친절하게 그 표시를 해 주었고, 따라서 이제 이 X축이 이제 도심을 지나는 축이기 때문에 이제 IX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 축으로부터의 이제 거리값이 되겠고, 이때 이제 이러한 복합 도형에 대한 관성 모멘트도 우리가 도심을 구할 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단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각각의 도형을 그 파트로 나누어서, 일단 C1은 이 도형에 대한 도심점의 위치가 되게 될 것이고, C2는 이쪽 밑쪽 부분에 이 직사각형의 도심이 되게 되고, 일단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적분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이제 딱 중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그 A2에 대한 그 C2의 위치는 이제 전체가 60이기 때문에 30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D2는 이제 도심으로부터 이 도형에 대한 도심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D2는 이제 16이 됨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위쪽 그 도형도 직사각형도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D1을 우리가 산출을 해보면 이제 24mm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각의 도형에 대한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사각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이제 X축에 대한 것은 이제 12분의 BH 3승이라고 했었고, 이제 이 값에다가 이제 B 값은 이제 이쪽 부분에 그 폭의 값이 80이고 높이가 20이기 때문에 H가 높이이기 때문에 이제 20mm를 대입을 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53.3 곱하기 10의 그 세제곱 밀리미터의 4제곱이 되게 되고,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는 이제 우리가 평행축 정리를 사용을 해서, 즉 이제 우리가 X축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평행축 정리를 사용을 하면 일단 도심축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에다가 이제 면적 곱하기 이제 도심축으로부터 이제 그 축까지의 X축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되게 되므로 각각의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다음의 값이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 아래쪽의 직사각형에 대한 관성 모멘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이제 혹은 이제 또 테이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테이블을 각각을 작성을 해서
이제 기입을 해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제 더해줘서 이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도형에 대한 것은 이제 이러한 각각의 도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이제 이러한 식으로 더해주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각각의 산출된 값들을 더하게 되면 이제 이 x축에 대한, 이제 x축이 어차피 도심을 통과하는 축이었기 때문에 이제 ix바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 이제 ix바는 이제 2.31 곱하기 10의 6승의 이제 밀리미터의 4제곱으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러한 도형에 대한 것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 전체를 이제 이 80 곱하기 그 80이 되는 이러한 그 정사각형에서 이쪽 부분을 이제 빼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빼는 부분은 우리가 도심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덧셈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그 쉐이드가 안 된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이제 뺄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